DMZ의 발목지뢰가 있으니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주는 건 어떨까? 발목지뢰를 밟는 사람에게 목발을 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승현 후보님이 인천 촉구석까지 오시느라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찍이라는 또 거대 야당의 대표가 그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자고 찝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인다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근데 하여튼 글을 삭제했다는 거는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삭제를 하신 거죠. 에이, 또 뭐 찔려서요. 그러니까 삭제를 하셨죠. 논란이 안 그렇게 아니면 삭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K방송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치판의 막말 살펴보고 정치의 품격은 무엇인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김용인 전 시의원들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정치판에 막말을 뽑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셨던 발언인 것 같아요. 이 대파 가격은 875원이면 합리적이네. 대파 가격 875원이 합리적이다.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저격했죠? 어떻게 저격한 겁니까? 딱 대파 한다는 드시더라고요. 드시면서 이게 얼마냐라고 하시면서 보니까 5,000원입니다. 5,000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대통령의 어떤 농산물 가격 관리에 대한 좀 실패를 좀 짚은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 한 단위 875원, 5,000원 이걸 막말이라고 뽑아올 정도로 이게 막말이에요? 주제를 잘못 선택했다. 이거는 원래 가격은 이제 4,250원이었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자체 할인도 해가지고 그때만 이제 875원으로 이제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판매를 했던 거고 했다기보다도 그때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 그런 또 상황이 좀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싸게 구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무기가 좀 특별히 쌌다는 얘기를 또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875원만 딱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그냥 뭐 정쟁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키워드를 딱 갖다 쓴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용희 의원께서 뽑아오신 또 그러면 막말 뭐 뽑아오셨습니까?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좋아했던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을 저희 양문석 후보께서 노무현 씨에 대한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니고 노무현 씨 참으로 역겨움을 느낀다. 뭐 결국 공천을 유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어떤 전통성을 좀 흐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어떤 뿌리지 않습니까? 근간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하게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뭐 없을 때 뒤에서 욕할 수도 있지 않냐 나도 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냥 언행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당의 이제 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이건 잘못된 공천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자고 찝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인다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어떤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 의미는 알겠어요. 하지만 비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입에 담기가 참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의 단어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로서 올바른가 합당한가라는 좀 의무심이 드는 거죠. 그 정봉주 전 후보였죠. DMZ의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말 막말을 하셨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그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북한 스키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야기를 하다가 DMZ의 발목지뢰가 있으니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주는 건 어떨까? 발목지뢰를 밟는 사람에게 목발을 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이 사람이라면 저는 이런 얘기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에 지금 당원이신 분이나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100% 너무 잘못됐다. 그 부분은 가족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뭐 그런 사과를 받지 않았다고 이제 가족분들께서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럼 뭐 안 한 거죠. 이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피해를 입으신 가족분들한테 일말에 정말 미안함이나 좀 그런 걸 느꼈으면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저는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그거를 지금 막기 위해서 어떤 뭐 당의 입장도 중요하죠. 근데 그분들의 입장은 왜 헤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당원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고요.
저는 이게 반성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요. 사죄와 참회를 해야 돼요. 그 당시 이태원 참사가 이제 일어나고 나서요. 한 두 분 정도가 이제 좀 대표적으로 막말을 한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인천은 아닌데 창원시 의원이었던 김민아 의원이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나라고 하다 죽었냐. 라는 얘기도 했고요.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던 김상원 의원이 이태원 시민대책회의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이런 영업을 좀 우려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두 사람들의 얘기는 젊은 이태원 참사로 사망하신 분들의 유가족들이 예. 자신들의 자식이라든지 이 고인들을 가지고 장사 노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남영희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이 야기된 참사다. 예, 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좀 이런 말씀 자체가 예. 청와대 이전을 해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뭔가 그냥 끼워 맞추기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게 제가 모시는 분이라서가 아니고요. 이 말은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하다라는 게 보다는 예. 저는 옳은 말씀 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태원 참사라는 게 그 당시에 경찰 어떤 통제란의 치안 라인들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의 영향 자체가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치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 집중되고 이게 분산되거나 그 체계가 새로 구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어떻게 보면 인재 참사이기 때문에 남영희 후보님께서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저는 적절한 비유셨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잘못했다. 굉장히 잘못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그 말씀이 예. 그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면 그 발언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셨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얘기를 한 거다. 그러면 예. 본인의 주장을 지키셨어야 되는데 예. 글을 왜 삭제하신 거죠? 그거는 각자 물어봐야 될 건데. 글을 삭제까지는 잘했다고 제가 생각하시고 글을 왜 삭제했냐고 그 이유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삭제를 논의하는 거는 그건 다 본인들의 SNS 그건데 예. 일단은 보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논란이 없다. 네. 그런 근데 부분은 하여튼 건데. 글을 삭제한다는 거는 뭔가 예. 찔리는 게 있으니까 삭제를 하신 거죠. 에이, 또 뭐 찔려 있어요. 그거 다 그러니까 삭제를 하셨죠. 논란이 솔직히 안 그렇게 되니까 아니면 찾아본 삭제를 할 거지. 이유가 없습니다. 예. 솔직히.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은요. 남영희 위원장 지금 후보죠.에게 기회 되면 물어보기로 하고요. 이래경 그 명예이사장의 그 천안함 자폭 발언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거기에 있던 수장한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전사를 해가지고 정말 누구보다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예. 사시고 계실 텐데 그런 분한테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하냐고 어이가 없다 그러는 거는 전혀 그거는 지금 상대방한테 배려가 1도 없었다. 안 그렇습니까, 김대영 의원님? 아유, 오늘 좀 격앙 많이 되어 있네. 맞습니다. 제가 안보와 관련된 얘기에 예. 대해서는 김영희 의원님께서 뽑아오신 얘기들은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예. 왜 이렇게 본인 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에 주목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당에다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치인들의 막말 왜 이렇게 자꾸 이게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정치인들한테는 부고장 말고는 다 좋은 기사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했던 얘기가 좀 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처럼 본인들에 대해 이슈 부각을 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고 진짜 평생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이득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될 정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찍이라는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가 그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하신다는 것 자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좀 충격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찍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편을 가르는 발언 중에 하나예요.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생각 자체가 지금 편을 가르고 있다. 이부망천 즉 줄임말인데 이혼하면 부천 가고 그러다가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라는 말을 한 건데요. 정태욱 의원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많이 회자가 됐던 겁니다. 인천 지역에 대한 비하 망언 사례 하나 더 뽑아오셨다고요? 정승현 후보님이 유승민 의원이 방문하면서 인천 촉구석까지 오시느라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인천 정치인이면서 인천에 대한 이런 비하를 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뭘
멀리 인천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지원 유지해서 고맙습니다 하면 되지 왜 꼭 거기다 총구석이란 말 왜 붙인 거예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인천에 살지만 본인이 바라보는 인천의 시각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인천 자체를 촌구석 그런 좀 덜 떨어진 도시다라는 거에 대한 내포가 돼 있는 거 아닌가. 예. 진짜 총구석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니다. 예.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알고 뭐해? 다 다른 사람은 다 촌구석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저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늦추한 곳까지 저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식의 어떤 언행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전 의장이 문재인 잡아 넣어라. 경찰 나부랭이 인천 교육 공산주의 교묘하게 교육한다. 뭐 이승만 초상화 걸어라 등등등등해서 특히 미추홀구 애들은 입을 욕을 달고 산다. 뭐 이런 얘기 뽑아 오셨는데요. 이 얘기는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적 인천 시점 지금까지 김대영, 김용희 인천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